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 산재 사건에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 3가지에 해당하는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3가지 유형에서 단기과로와 관련한 특이한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내용이라 공유 드리니,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신 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단기과로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 그리고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보면, 단기과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2주차부터 12주차 사이의 한 주 평균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 단기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병 전 일주간의 업무량, 시간, 업무 강도가 이전 대비 30% 증가되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단기과로를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모든 업무 시간을 조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날짜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 단기과로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단기과로 인정 여부에 대한 주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병 전 1주간의 업무 시간은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증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한 결과 1주간의 업무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발병일 이전 2주부터 12주간 사이의 업무 시간 자료는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 30%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다면 발병 전 1주간의 과로를 주장하는 단기과로를 주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발병 전 2주차에서 12주차 사이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52시간에 해당할 경우 발병 전 1주간은 몇 시간을 초과하면 단기과로가 충족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52시간에 130%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67.6시간, 다시 말해서 약 68시간이 나옵니다. 결론은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나온다면 발병 전 2주차에서 12주차 사이 한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까지 충족된다 하더라도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증가율은 30% 증가로 단기과로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성과로와 단기과로가 모두 충족되는 경계 시점이 바로 68시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다행히 조사한 결과 68시간이 나와서 상당한 과로 상태에 노출된 상태가 각종 업무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상태라면 발병 전 2주차에서 12주차 사이 한 주 평균 업무시간이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최소한 단기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째, 2주차에서 12주차 간의 업무시간을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52시간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8시간으로 산출되어져 있다면 발병 전 1주간 68시간은 52시간 대비 30% 증가된 사항으로 단기과로가 인정되고, 동시에 만성과로도 12주차를 계산한다면 인정 기준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주차에서 12주차까지 한 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51시간, 그리고 48시간, 그리고 46시간 등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 발병 전 한 주 업무시간이 68시간이라면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 인정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오늘의 결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주차에서 12주차까지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1시간인 경우 발병 전 한 주간에
업무 시간은 133% 증가로 33% 증가에 따른 단기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48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141% 증가로 인해서 41% 증가에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단기가로는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4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그 경우 147%의 증가로 47% 증가에 따른 단기가로 요건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이 68시간인 경우 발병 전 2주차부터 12주차까지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1, 48, 46 이렇게 줄어들수록 단기가로 요건은 강하게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3%, 41%, 47%의 방식으로 단기가로는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차 사이에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경우 정확히 130%의 증가로 30% 증가에 따른 단기가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동시에 만성가로 요건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병 전 한 주간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8시간인 경우에는 발병 전 2주차에서 12주차 사이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이며 정확히 30% 증가의 단기가로와 만성가로가 충족이 되고 51시간, 48시간, 46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단기가로의 증가폭은 증가되는 사항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개 지점은 발병 전 한 주간 업무 시간이 68시간인 경우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주차부터 12주차 사이의 업무 시간을 조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52시간인 경우에는 단기가로와 만성가로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고 5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가로 요건 충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병 전 한 주간 업무 시간이 68시간이라면 발병 2주차부터 업무 시간을 조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만 11주간이 확보되어져 있다면 11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51시간이든 50시간이든 49시간이든 48시간이든 어떤 시간이 산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만성가로 기준인 52시간보다 적어지는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병 전 한 주간 68시간을 기준으로 항상 단기가로는 충족되는 30% 이상 증가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계산상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무 시간에 대한 조사가 불능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가로 요건은 충족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발병 전 1주간 68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규칙은 아니지만 현행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규칙을 제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여나 발병 전 1주간 급격한 과로 시간은 확인했는데 그 이전 11주간 업무 시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발병 전 1주간 평균 68시간이 넘는 사실 하나만 확인되었다고 본다면 최소한 단기가로는 요건이 산술적으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